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정말 지긋지긋하다고요. 며느리가 이 집 종이에요? 올 명절부턴 이 집 아드님들이랑 오순도순 아래서들 조상들 모시세요. 저희 며느리들은 이만 빠질게요. 드디어 시어머니에게 한 방 먹였더니 속은 시원하더군요. 부족해 보여도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려고 최선을 다한 대가가 무시와 홀대라니. 시어머니와 한판 제대로 맞짱 떠서 승리한 사이다 사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또 명절이 다가오네요. 결혼 전에는 명절에 며칠씩 쉴 수 있어서 좋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그 좋던 명절이 오히려 부담으로만 다가옵니다. 제 친구 중에는 동서지간의 사이가 안 좋아서 명절만 다녀오면 병이 나는 친구가 있기도 해요. 가족이란 게 사이가 좋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든 것 같아요. 남이면 안 보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니 말입니다. 저도 손안에 동서가 한 명 있어요. 그 동서 덕분에 시래기 한바탕 뒤집어졌죠. 오늘은 다가올 명절을 맞아 그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에서 만나 캠퍼스 커플로 3년을 사귀고 졸업 후에도 만남이 지속되었어요. 그리고 사귄 지 8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남편은 취업 준비를 잘해서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저는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엄마가 운영하시던 옷가게를 맡아서 하게 됐어요. 백화점에 입점된 브랜드 옷이었는데 장사가 꽤 잘 됐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지셔서 할 수 없이 제가 대신하게 되었네요. 처음에 일을 배울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가끔 쉬는 날에 엄마 대신 일을 봐드릴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가끔 도와드리는 거랑 제가 직접 운영하는 거는 천지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마무리를 다 하고 집에 들어가면 늘 12시가 다 된 시간이었네요. 이제 오니? 엄마? 왜 안 주무시고요? 네가 와야 자지. 힘드실 텐데 어서 주무세요. 엄마의 병명은 위암이었는데 다행히 2기 정도에 발견해서 수술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집에서 통원을 하면서 치료 중이셨는데 늘 제가 집에 들어와야 주무셨거든요. 엄마는 제가 대신 가게 일을 한다고 늘 미안해하셨어요. 물론 직원을 써서 가게를 운영해도 됐었지만 왠지 제가 맡아서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엄마가 마음을 덜 쓰실 것 같았거든요. 가게는 처음 오픈 때부터 쭉 엄마가 참 정성을 많이 쏟은 가게였어요. 덕분인지 단골 손님도 꽤 많아서 매출도 좋았는데 그런 가게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게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어요. 너 옷 장사 할 수 있겠어? 뭐 처음이야 힘들겠지. 그래도 하다 보면 늘지 않겠어? 나도 엄마 딸인데 엄마 닮았으면 장사 수완도 있겠지. 그래. 그래도 네가 맡아서 어머니 마음이 놓이시겠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퇴근 이후에 꼭 저희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리곤 제가 못다한 일을 도와줬죠. 옷가게라는 게 옷만 파는 게 아니라 전산으로 작업해야 하는 일들도 많았거든요. 매번 퇴근하고 이렇게 일하다 가서 어떡해? 피곤하지? 괜찮아. 너랑 이렇게 데이트하는 거지. 당분간은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자기도 힘내. 알았지? 그 당시 남편은 제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었어요. 사실 엄마가 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물론 아픈 당사자만 하겠냐마는 그래도 처음에는 엄마의 병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도 당연히 너무 힘들어하셨고요. 심리적으로도 힘이 드는데 새로 시작하는 일까지 더해서 스트레스가 굉장했어요. 그나마 남친이 도와주고 의지할 수 있게 해줘서 숨 쉴 수 있었네요. 사람이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도움을 받으면 그 의미가 좀 더 특별해지잖아요.
저도 남편한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덕분에 내가 힘든 상황에 잘 버텨낼 수 있었구나 하는 고마움이 있으니 결혼하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됐죠. 특히 저희 부모님은 더더욱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셨고요. 그렇게 8년여의 연애를 하고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저희 엄마와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엄마와 달리 평생 직장 한번 가진 적 없으시고 그렇다고 시어른을 모시고 사신 것도 아니에요. 아버님이 벌어다 주시는 돈으로 알뜰살뜰 살림하셔서 두 아들 뒷바라지 다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인지 결혼 전에 제가 엄마 옷가게를 맡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힘든 걸 뭐하러 네가 하니? 이참에 그냥 처분하지. 이제 너희 결혼도 하고 그럼 우리 채민이 내조도 해야 하고 애도 낳아 키워야 되잖아. 가게 일까지 하고 그럴 시간이 되겠어? 어머니, 요새 세상에 결혼해도 맞벌이 해야죠. 혼자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아니, 우리 채민이가 이렇게 좋은 회사 다니는데 뭐 그런 걱정을 해요? 나는 채민이 아버지 대기업 아니라도 이렇게 할 거 다 했는데. 어른이랑 대화하면서 말꼬리 잡으며 계속 물고 늘어질 수도 없잖아요. 그냥 네 라고 대답하면서도 솔직히 어머님 말이 기분 좋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세상 이야기를 모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대기업 연봉자라도 집 사고 차 사려면 대출에 의지해야 한다는 걸 모르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네요. 솔직히 결혼을 결심할 때 시어머님과 생각차가 크다는 게 좀 걸리긴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저와 저희 집에 보여준 정성에 정말 고맙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어느 정도 맞춰서 살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말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얼마나 안일했던 것인지 결혼하고 난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물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알게 된 거죠. 신혼여행 후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님은 제게 숫자가 빽빽하게 적힌 종이를 한 장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님? 우리 집안 제사하고 친척들 생일이다. 네가 그래도 우리 집안 맏며느리인데 제사랑 어른들 생신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니? 달력에 꼭 체크해두고 잊지 말고 챙기도록 해라. 아, 네, 어머님. 그날 집에 와서 스케줄러에 날짜를 적으면서 가게 일도 하는데 이런 걸 다 챙길 수 있을지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어요. 왜 그래? 웬 한숨이야? 나 가게 마감하고 그러면 시간이 늦는다. 제사 같은 거 다 챙길 수 있을까? 이제 막 결혼해서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은데 걱정이야. 제사?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해. 뭐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때 가서 엄마한테 내가 얘기할게. 남편이 걱정 말라고 다독여주더라고요. 제가 맞벌이 하는 게 어쨌든 우리 가정에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 어찌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첫 제사가 돌아오고 시어머님은 전날 제게 전화를 거셨어요. 내일 제사인 거 알지? 자는 내가 미리 봐놓은 마. 첫 제사니까 시간 빼서 오도록 해라. 아, 네, 어머님. 그때가 마침 매장에 신상품이 들어오는 시기라 정말 정신없던 중이었거든요. 낮 동안 손님을 맞으려면 전날 전산 작업을 다 해놔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그날 제사를 지내러 오라고 하시니 막막했어요. 어떻게 자기야? 어머님이 내일 오라고 하시는데.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괜찮아. 이미 저는 울상이 되었고 남편은 자기가 해결한다고 하더군요.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우선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엄마한텐 내가 얘기했어. 저녁에 좀 일찍 마칠 수 있지? 제사 지내기 전엔 간다고 했어.
어머님 화 안 내셔? 화내실 일이 뭐가 있어. 괜찮아. 남편의 얘기를 듣고 그제야 안심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 당일 직원에게 마감을 맡기고 저녁에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새아가 왔니? 오느라 고생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가 늦었어요. 죄송해요. 시어머님은 부엌에서 나오시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눈치껏 앞치마를 메고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좀 늦었어요. 아니다. 어서 이거나 담아라. 어머님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하던 일을 계속하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얼마나 쌩하던지 정말 얼음판 일을 걷는 기분이었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라 그 분위기를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냉랭한 분위기에 제사를 마친 뒤 시어머님은 저더러 식탁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그래, 일하고 온다고 바빴지? 아니에요, 어머니. 낮에 제가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그래, 안다니 다행이다. 그래도 첫째 산데 네가 와서 했으면 조상님이 더 좋아하셨을 게다. 아, 네. 조상님 말씀을 하시는데 말문이 턱 하고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 남편 뒤에 숨거나 그러지 마라. 집안일이라는 게 여자가 할 일이 있고 남자가 할 일이 있는 거야. 네, 그럴게요, 어머니. 그날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을 했기에 어머님께 꾸중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결혼이라는 게 이런 거였나 하는 생각도 들고 괜히 남편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속 많이 상했어. 말이 없는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남편이 물어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또 그렇게 제 눈치를 보고 있었죠. 관계라는 게 정말 어쩔 수 없나 봐요. 어머님으로부터 시작된 일들은 그렇게 저희 부부 사이에도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뒤 저를 놀렸던 그 제사가 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가게에 행사 기간이 걸려서 애매한 거 있죠. 지난번 제사 때 그런 일이 있고 주변의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신세한탄을 했더니 제게 뮤스를 알려지더라고요. 야, 그러지 말고 돈을 들여봐. 응? 돈? 그래. 네가 가서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돈으로 때워야지. 아, 그런 거야? 아이고, 이런 순진한 며느님 같으니. 저는 조언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사 당일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시댁으로 갔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님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군소리 없이 눈치껏 움직였고 제사를 다 지낸 다음 어머님께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그러니? 저는 굳은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어머님께 준비한 봉투를 내밀었죠. 어머님, 제가 못 도와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저희 집이랑 차 대출 갚으려면 저도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이해는 하지. 누가 뭘 하니? 근데 이게 뭐니?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어머님은 말끝을 흐리시며 봉투를 슬쩍 보시더라고요. 그리곤 속에 든 돈을 확인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엄청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봉투를 열어보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민망해진 저는 맘 편히 봉투를 보시라고 슬쩍 자리를 비켜드렸네요. 그날은 저희를 배웅하시는 어머님의 목소리가 한층 밝게 느껴졌어요. 지인들 말대로 진짜 돈이 해결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 집안에 제사나 경조사가 있는 날 제가 참석을 못할 때는 어머님께 꼬박꼬박 흰 봉투를 챙겨드렸습니다. 솔직히 적지 않은 금액을 넣었어요.
가게 일도 어느 정도 자리 잡히고 매출이 오르고 있었기에 가능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시아버님이 고혈압으로 쓰러지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집안에 난리가 났죠. 시어머님은 눈물로 하루를 보내셨고 남편도 혼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도 엄마가 편찮으셨던 이력이 있어서 마음이 더 무겁더라고요. 다행히 응급 상황에 빨리 병원에 갔기에 아버님은 큰 후유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다니시던 회사를 그만두시게 되었어요. 졸지에 시댁 생활비가 끊어진 상황이 된 거죠. 물론 노후 준비도 조금씩 하시고 계셨지만 평생 외벌이로 생활하셨기에 그리 넉넉하진 않으셨네요. 자기야, 우리가 어머님 생활비 드리자. 그래도 되겠소? 되지, 안 될 게 뭐야. 상황이 안 되면 못 드리지만 우리가 좀 아꼈으면 충분히 가능해. 선아야, 정말 고마워. 아버지 그렇게 되시고 나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었거든. 네가 있어서 나 버틸 수 있었어. 고맙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한 말은 아닌데 남편이 그렇게 알아주니 기분이 좋았네요. 솔직히 생활비를 드리기로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여유가 될 때 챙겨드리자 싶어서 그리 하게 되었죠. 생활비를 봉투에 챙겨서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았어요. 갔더니 오랜만에 집에 도련님도 오셨더라고요. 도련님은 지방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이번에 집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형수 오랜만이에요. 네, 도련님. 그동안 잘 계셨어요? 이번에 아예 본가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일이 마음대로 잘 안 풀리네요. 엄마 아버지께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여기서 지낼까 해요. 기회를 봐서 다시 시작해야죠. 도련님은 지방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요새 같은 시국엔 너도 나도 장사가 힘들지만 장사가 잘 될 땐 달에 1,000만 원도 벌고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점점 장사가 안 되는 시점에 무리하게 또 2호점 오픈을 하는 바람에 결국 완전히 다 접게 됐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벌어둔 돈으로 빚은 다 청산했는데 손에 한 푼도 안 남은 게 문제였죠. 장사를 하다가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시기가 참 안 좋다는 거였어요. 도련님도 그게 눈치가 보였는지 기가 많이 죽어 보이시더군요.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냐? 이번 달부터 저희가 생활비 드릴까 해서요. 넉넉하게 쓸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아버님 퇴직금이랑 보태시면 어머님이 덜 힘들지 않으실까 해서요. 제가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님이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면서 아이고,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나왔어 그래. 며느라, 정말 고맙다. 응? 정말 고마워. 라며 너무 좋아하시더군요. 결혼한 이래 이렇게 살갑게 하시는 건 처음 겪는 거라 저는 엄청 당황했어요. 형수 그래도 돼? 적지 않은 돈인데. 네 형수가 그렇게 하자고 한 거야. 나도 선아한테 엄청 고마워하는 중이고. 옆에서 그렇게들 띄워주니 제가 괜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날 저희가 집에 갈 때 아파트 1층까지 따라 나오셔서 배웅해 주셨어요. 며느라, 정말 고맙다. 언제든 집으로 저녁 먹으러 와.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알았지? 네, 어머님. 어서 들어가세요. 그날 이후 저는 시댁과 관련된 모든 경조사와 제사에서 열애가 되었습니다. 물론 가게가 바빠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어머님이 매번 자신이 다 알아서 한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도 며느리 입장에 아예 모른 척 할 수 없어 시간 되는 대로 참석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친척분들께 제 자랑을 얼마나 하시는지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죠. 그러던 중에 도련님이 결혼을 하시게 됐어요. 상대는 도련님 가게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본가에 들어오고 2년 정도 일용직에서 일하시더니 그 돈을 모아서 가게를 다시 차렸거든요. 본가 근처에 있는 작은 술집이었는데 거기서 일하던 여자 알바와 눈이 맞은 모양이었죠. 예비동서는 도련님과 나이 차이가 무려 10살이나 났어요. 도련님이 결혼할 사람을 집으로 데려온다고 해서 저희 부부도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님은 저를 붙들고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하시더군요. 혹시 너 재우가 결혼한다는 애 봤니? 아니요. 아직 못 봤어요. 저도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아휴, 들어보니까 재호랑 10살이나 차이 난다고 하는데 보니까 집안 보온망인 것 같고. 아, 그래요. 그래도 사람만 괜찮으면 안 되겠어요? 네가 뭘 몰라 그래. 보고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재호가 걔 아니면 안 된다고 하도 그래서 마지못해 데리고 오라곤 했는데 아휴 속상해서 원. 어머님은 새로 맞을 예비 며느리가 엄청 마음에 안 드신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사람을 보기도 전부터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시니 맞장구를 치기도 그렇고 안 치기도 그렇고 보통 난감한 게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도련님과 결혼할 아가씨가 집안으로 들어오고 나이가 10살이나 차이 나서 그런지 정말 어려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 도련님이 33살, 예비동서는 23살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이쪽으로 와서 앉아요. 네. 긴장을 많이 했는지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더라고요. 하긴 예비시댁 사람들한테 삥 둘러싸여 앉아있는데 긴장이 안 될 수가 없겠죠.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보여서 저는 최대한 웃어 보여줬는데 시어머님은 굳은 얼굴로 그 아가씨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 표정을 보면서 제가 시집와서 초창기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때 어머님 분위기에 마음고생 많았는데 말이에요. 올해 23살이라고? 어머님은 대뜸 반말로 시작하셨습니다. 네. 부모님은 뭐 하시니? 아버진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직장 다니세요. 그래? 네가 맞이라고 들었는데 동생은 몇 명이니? 제 밑으로 동생이 3명인데 바로 밑에 동생은 21살이고 둘은 아직 학생입니다. 학생이 둘이나 있다고? 아, 뒷바라지 해야 할 식구가 많네. 흡사 치조하는 분위기였어요. 아가씨는 곧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아, 엄마, 무섭게 왜 그러세요? 아람아, 긴장 풀어, 응? 우리 엄마 엄청 좋은 분인데 오늘 긴장하셨나 보다. 어? 보다 못한 도련님이 나서서 잔뜩 얼은 아가씨를 달래는데 시어머님은 또 그게 못마땅하신지 도련님을 엄청 노려보셨어요. 진짜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정도로요. 처음 시댁에 와서 제가 겪었던 기억이 나서 아가씨가 조금이라도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했죠. 어머님, 저희 밥 먹어요. 저녁 시간에 불러놓고 너무 아무것도 안 먹고 얘기하고 있었네요. 그래님, 아람씨 방구경 좀 시켜드려요. 아니요. 저도 같이 도울게요. 그래요, 형수. 저희도 같이 도울게요.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손님인데 그냥 있어요. 도련님 얼른요. 그렇게 울기 직전인 아가씨랑 도련님을 방으로 보내놓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옆으로 쓱 오시더군요. 안 봐도 될 뻔했다. 재호는 도대체 어디서 저런 애를 신부감이라고 데리고 온 건지. 왜요, 어머님? 싹싹하고 괜찮은 것 같던데요. 도련님이랑도 잘 어울리고요. 성격만 좋으면 뭘 하니? 우리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집안이 너무 별로지 않니? 저희 시댁
그렇게 대단하고 좋은 집안 아니고 평범한 집이에요. 남편만 대기업 들어갔을 뿐이고 시아버님이 쓰러지시면서 저희한테 생활비 타서 쓰시고 계시는 것만 봐도 시어머님이 남의 집안 같고 이러쿵 저러쿵 할 정도의 집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집안 얘기를 하시니 별로 듣기 좋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싫어하는데 그 아가씨가 그냥 시집 안 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지금도 티를 내시면서 싫어하시는데 시집 오면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았네요. 저녁 식사도 마찬가지로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살벌한 취조 끝에 끝이 났습니다. 이후로 남편한테서 도련님의 결혼 승낙 여부에 대한 소식을 종종 듣고 있었어요. 어머님, 아직도 반대하고 계셔? 아직도 반대하시나 봐. 어지간히 마음에 안 드시나 본데. 웬만하면 허락해 주시지. 도련님이 아람씨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던데. 재호도 엄마 허락해 주실 때까지 조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속이 말이 아닌 모양이야. 그 후 3개월 정도 지났을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혼 승낙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결국 어머님도 자식한테 못 이기신 거겠죠. 그렇게 도련님과 그 아가씨는 극적으로 결혼까지 했지만 여전히 시어머님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집을 구할 형편이 안 돼서 시어머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으니 더 많이 부딪히고 그만큼 시어머니의 구박은 심해져가는 것 같았죠. 동서가 들어온 후로 저도 귀찮은 일들이 많아졌어요. 시어머님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제게 동서 뒷담화를 하려고 전화하시더군요. 걔는 진짜 집안이 그래서 그런가 배운 게 없어서 그런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음식 간도 제대로 못 맞추는 건 그렇다 치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오늘 너네 시아버님이 속이 좀 안 좋다 해서 죽을 끓이라고 했더니 뭐 아무것도 안 넣고 멀건 쌀죽만 끓인 거야. 겨우 죽만 먹는데 보양이라도 되게 전복이라도 넣어서 끓이지. 아우 속 터져 진짜. 어머님, 동서가 몰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미리 얘기를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내가 말하기 전에 미리 그런 게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시집 온 지 지금 3달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내가 일일이 얘기를 다 해줘야 하니 원. 제가 보기엔 어머님이 동서가 하는 일 하나하나 트집을 잡고 싶으신 것 같았어요. 솔직히 도련님보다 10살이나 어린데 그 나이에 살림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이미 계산이 다 나오는 상황인데도 어머님은 자꾸 문제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 후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님의 용건이 뚜렷한 전화가 계속됐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처음에는 어머님도 못마땅한 며느리들여 속이 얼마나 상하시면 저럴까 싶어 받아들였었는데 저도 가게에서 손님을 상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 점점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전화를 안 받거나 혹은 손님 핑계로 전화를 빨리 끊은 적도 있었는데 그걸로도 부족했습니다. 어머님의 전화는 정말 끊임없이 울렸거든요. 남편도 부담스러워하는 저를 알고 있었지만 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지 말라고 직설적으로 말을 할 수 없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오랜만에 쉬는 날이 왔어요. 저도 오랜만에 쉬는 날이었기에 집에서 하루 종일 뒹굴고 싶었지만 시댁에 안 간 지도 꽤 된 터라 그날은 남편과 함께 가게 됐지요. 시댁에 도착해 현관에 들어가기 전부터 시어머님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넌 이것 좀 해놓으라니까 아직도 안 해놓고 있니? 재민이 이제 거의 다 도착했을 건데. 어머님, 저희 왔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너희 온다고 거실 좀 치워놓으라니까 아직도 이 모양이다. 죄송해요, 어머니. 부엌에서 지금 음식하는 거 보고 온다는 게. 느려.
진짜 넌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일머리가 그렇게 없어서 어떡하니? 우리 재호강에서 일한 게 진짜 천만다행이다. 다른 곳에서 일했으면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을까. 시어머님은 이제 제가 앞에 있던 말든 상관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동서에게 구박을 하셨어요. 앞에 있는 제가 민망할 정도로 동서를 구박하는데 동서는 기가 주고 그냥 연신 죄송합니다만 반복하더군요. 괜히 내가 시댁에 온다고 해서 동서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싶어 미안한 마음도 들었네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역정을 내시는데 대놓고 동서 편을 들 수도 없고 참 난감했어요. 그날도 역시나 저녁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동서 얼굴을 슬쩍 봤더니 표정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도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세계도 도는 것 같고 마음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저는 생활비를 보탠다는 명목으로 이런저런 편의도 보고 있는 중이라 더더욱 마음이 불편했죠. 동서한테 무언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장 쉬는 날 동서를 불러냈습니다. 같이 맛있는 거라도 먹으려고요. 손이 동서가 뭐 그리 편하겠냐마는 그래도 밖이라 그런지 동서 기분이 꽤 좋아 보였어요. 평소 반했던 맛집으로 데려가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게 되었죠.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실례 같지만 동서는 어떻게 하다가 중퇴하게 된 거야?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데 아무래도 애가 넷이나더니 엄마 혼자 벌어서 먹고 살기에 너무 빠듯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게 됐어요. 돈 벌면서도 공부해야지 했는데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그렇구나. 동서 많이 힘들었겠다.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 힘들지 않아?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동자가 흔들리면서 동서 눈에 눈물이 맺히더군요. 아휴, 많이 힘들었구나. 미안해. 내가 괜한 얘기를 꺼내가지고. 아니에요, 형님. 전 잘하려고 하는데 어머님 눈에는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아니야. 언젠가는 어머님도 동서한테 마음 여실 거야. 힘든 일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나한테 전화해. 알겠지? 눈물을 흘리는 동서가 너무 안쓰러웠지만 제가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울고 있는 어린 동서를 위로해주는 것뿐이었죠. 그 이후로 동서랑은 연락을 자주 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잘 알지 못했지만 어린 나이에 비해 사회생활을 빨리 해서 그런지 성격도 싹싹하고 착하더군요. 동서도 항상 맞이었던 자신에게 언니가 생긴 것 같아 기쁘다며 너무 좋아했고요. 그렇게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동서지간에 많이 가까워졌네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가고 시어머님 생신이라 어떻게 챙겨드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식구도 많으니 그냥 밖에서 외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서와 그렇게 이야기를 끝낸 상태였는데 하필 그날 매장 행사가 진행된 거죠. 어쩔 수 없이 제가 불참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동서한테 어렵게 말을 꺼내니 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쓰였지만 그렇다고 생업을 등한시할 수도 없어서 이번에만 좀 부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님께도 미리 연락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님, 저 생신날 매장에 행사가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유, 그래? 어쩔 수 없지 뭘. 1년에 한 번 하는 생일도 다 같이 모이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돌려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서운하다는 티는 내시더라고요. 어머님, 계좌로 100만 원 보내놨어요. 필요하신 거 하나 사시고 마음 푸세요. 정말 죄송해요. 계좌로 돈 보내드렸다는 소리에 어머니는 바로 말투를 바꾸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나, 그래? 뭐, 중요한 행사라니 어쩔 수 없구나. 아유, 근데 뭘 또 돈을 보내고 그래. 그래, 고맙다. 네, 어머님. 다음에는 꼭 참석할게요. 네가 집에서 노는 애도 아니고 밖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바쁜 건 내 다 이해한다. 그러니 마음 쓰지 말어. 알았지? 어머님은 기분 좋게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남편한테 미리 얘기를 해뒀네요. 나도 없는데 집에서 뭐 해먹지 말고 식당 예약해서 먹고 들어가. 알았지? 동서 혼자 또 애쓰게 하지 말고.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남편은 자기만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그날 상황은 제 예상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생신 당일 그날따라 손님도 너무 많고 해서 녹초가 돼서 일이 끝났어요. 가게 문을 닫고 나서려는데 남편이 데리러 왔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만나자마자 오늘 어땠는지 물어봤어요. 와, 우리 엄마 진짜 장난 아니셔.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나는 무슨 돈에 잔치하는 줄 알았다니까.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시어머님이 집에 본인 친구분 10명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동서한테 음식을 직접 다 하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런 상황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친구들한테 둘째 며느리 자랑한다고 부르셨다는데 내가 봤을 때 재수씨 골탕 먹이려고 그러신 것 같아. 오늘 재수씨랑 재호 완전 장난 아니었어. 아니, 내가 식당으로 가라고 했잖아. 친구분들도 식당으로 부르면 되지. 아, 나도 그러려고 했지. 근데 이미 집에 와서 앉아 계시는데 어떡해. 아, 정말 우리 시어머님 신부가 보통 고약하신 게 아니었어요. 친구분만 10명, 가족들까지 다 하면 15명인데 15인분을 혼자 준비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동서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은 계속 울리는데 안 받더라고요.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도련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도련님, 동서는요? 아람이 지금 자요, 형수. 도련님도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었어요. 아, 네. 내일 다시 통화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도련님. 아니에요. 쉬세요, 형수. 도련님과 전화를 끊는데 제가 너무 미안하더군요. 그날 제가 참석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 생각에 말이에요. 동서한테 너무 미안하다. 당신이 뭐가 미안해. 그런 생각하지 마. 솔직히 엄마랑 재수씨가 풀어내야 할 문제지. 당신이 뭔 잘못이 있어서. 나도 가게 때문에 동서한테 거의 맡기고 있으니까 미안한 상황은 맞지 뭘. 그날은 미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잠을 청했고 다음날 저는 동서한테 다시 전화 걸었어요. 네, 형님. 동서 괜찮아? 네, 괜찮아요. 목소리 왜 그래? 어디 아파? 어디 아프냐고 묻는 제 말에 동서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 형님, 나 그만하고 싶어요. 어머님,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나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이미 혼인신고도 했고 결혼식도 올려서 정말 잘 살아보고 싶은데 어머님은 계속 전 밀어내시고 못한다고 구박만 하시고 이제는 제가 정말 싫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못 버티고 나가도록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는 못해요, 진짜. 꺽꺽 우는 동서를 보면서 뭐라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정말 정부치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 다 보이는데
어머님은 대체 왜 그러시는지. 저 이혼할래요. 나 재호 오빠 없이 살 수 있어요. 나 혼자 할 때도 이렇게 불행하진 않았어요. 동서는 이렇게 말해 뱉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걸어봤지만 전화 받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동서와 통화를 끝낸 후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어머님과 처음에 실타래가 안 풀려서 마음고생했던 생각도 나고요. 그나마 저는 돈이라는 수단이 있어서 잘 지나갔지만 동서는 돈 대신 몸으로 때우니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나 이 호점 동서한테 맡겨볼까? 뭐? 이 호점을? 어차피 도련님네도 독립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동서도 아직 어린데 집안일만 하는 건 너무 아깝고. 재수 씨한테 좋은 기회가 되겠네. 초보일 텐데 당신 괜찮겠어? 남편은 제가 동서를 데리고 잘할 수 있을지를 먼저 걱정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본 동서는 왠지 기대 이상으로 잘 해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처음에야 배운다고 고생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 성과를 낼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동서와 도련님을 불러내 바로 일자리를 제안했어요. 두 사람은 제 이야기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일할 수 있을까요? 형님께 패기치는 건 아닐지 걱정돼요. 그런 걱정하지 마.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자리도 잡으면 검정고시 준비하는 것도 내가 도와줄게. 일하는데 졸업장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졸 졸업장은 필요하다고 봐. 형님. 형수, 진짜 고마워요. 진짜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결국 눈물까지 보이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까 싶었습니다. 가족이라 생판 남처럼 첨예질 수도 없고 게다가 당장 아쉬운 건 도련님네이니 더더욱 할 말도 못하고 숨죽이고 산 거죠. 그날 저는 어머님께 동서의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어머님은 떨떠름해 하셨죠. 하지만 도련님이 어려운 상황인 걸 아시기에 별다른 말씀은 안 하셨네요. 그 다음 날부터 동서는 바로 출근을 해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원래 싹싹한 성격이라 적응을 금방 하더라고요. 게다가 애교도 있어서 손님들이 많이 좋아라 하고요. 동서, 서비스직 적응 잘하네. 어릴 때부터 알바를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나이가 어려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거의 알바만 해서. 그래도 그게 경험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진짜 잘한다. 전산 배우고 그러면 2호점 점장으로 내보내도 걱정 없겠어. 감사합니다, 형님. 더 열심히 할게요. 동서가 일을 시작하고 희한하게도 매장 매출이 계속 오름세를 탔습니다. 제가 매장을 맡은 일에 최고 매출을 갱신하기까지 이르렀네요.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그야말로 동서에게 그 일이 천직이나 마찬가지더라고요. 동서가 일을 잘해줄수록 매출도 좋고 저희 사이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러다 오랜만에 시댁에 모이는 날이었어요. 매장을 아예 비울 수가 없어서 동서가 일을 하고 제가 시댁에 가게 됐죠. 동서가 없는 자리에서 어머님께 동서 자랑을 좀 해드려야겠다고 마음먹고 갔는데 시어머님은 그날도 어김없이 자리에 없는 사람 뒷담화를 신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도련님 표정은 또 어두워졌고요. 어머님, 동서가 저희 매장 출근하고 매출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제가 가게 시작하고 최고 매출을 찍어요, 요새. 그러니? 걘 또 거기선 잘한다니? 그렇게 잘하는 애가 집에선 왜 그랬대? 걔 일부러 그런 거니 나한테. 정말 영악하기가 그지없다 얘.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어머님, 그건 아니에요. 곁에 앉은 도련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화가 치밀어도 꼭 참고 있는 게 눈에 다 보였죠. 그런데도 시어머님은 계속 동서의 험담을 늘어놓으셨어요. 진짜 걔가 없으니까 이런 말 하지. 난 걔 눈만 봐도 무서워. 도통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니. 어머님, 그만하세요. 저도 들어온 사람이에요. 아니, 얘가 누가 뭐라 그랬니? 제가 듣기 싫은 티를 내자 정색하는 어머님. 그게 또 마음에 안 드셨는지 슬그머니 방에 들어가 버리시는 겁니다. 다른 날 같으면 따라 들어가서 어머님 기분을 풀어드렸겠지만 그날은 저도 지쳐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바로 돌아와 버렸죠. 너무 피곤했습니다. 계속 남의 기분을 신경 쓴다는 게 정말 체력 소모가 많이 되는 일이거든요. 집에 와서 일찍 쉬어야겠다는 생각에 먼저 씻고 나왔는데 남편이 서재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왠지 통화하는 모양새가 몰래 하는 듯한 기분에 가까이 가서 몰래 엿들었는데 글쎄 시어머님이 제 험담을 남편한테 하고 있는 거였죠. 남편은 어쩔 줄 모르고 살살 어머님을 달래는데 전화를 쉬이 끊지 못하는 모습이었네요. 도통 만족하지 못하시는 어머님을 보며 저도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해드려야 할까? 시집와서 솔직히 대출금 갚고 생활비까지 감당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매일 매장에서 웃음 팔아 장사하는데 어머님은 왜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시고 며느리들을 돌아가며 돌려깎기를 하시는 건지 더 이상 이해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도 설 명절을 앞둔 날이었어요. 저는 설 연휴 기간에 호텔을 하나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설 전날 시댁에 가서 동서한테 가방을 써라고 넌지시 이야기를 했네요. 영문을 몰라 물어보는 동서에게 나중에 알려준다 하고 우선 싸라고 했어요. 시어머님은 명절 음식을 한다고 장을 잔뜩 봐놓으셨더라고요. 큰애야, 우리 동그랑땡부터 만들자. 작은애는 뭐하니? 오늘도 쿰뱅이처럼 이러지 또? 재료를 준비하시는 어머님에게 가서 저는 카드를 하나 내밀었어요. 남편 카드였죠. 이게 뭐니? 어머님, 저 동서랑 휴가 좀 다녀올게요. 뭐 휴가? 지금? 당신 무슨 소리야? 가족들은 뜬금없는 소리에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하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고 제 이야기를 똑부러지게 전했어요. 저랑 동서는 설 다음날에 또 출근해야 돼요. 어머님 생활비랑 동서 월급 주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내일은 저희 하루 쉬려고요. 저희 쉬는 날 며칠 안 되는 거 아시죠? 당신이랑 도련님도 좀 협조해줘요. 괜찮지?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동의를 구했어요. 오. 도련님도 괜찮죠? 그럼요, 형수. 잘 쉬지도 못하는데 다녀오세요. 음식은 저희가 할게요. 이것 보세요. 어머님, 저희 하루 쉬다 와도 되죠? 아니, 그럼 음식은 누가 다 만드냐? 두 아들이 괜찮다고 하니 시어머님도 반대를 못하시고 음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능청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음식 잘해요, 어머님. 도련님은 뭐 당연히 요식업도 하시는데 제사 음식이야 눈 감고도 하시겠죠. 그럼요, 형수님. 제 실력 아시죠? 도련님은 제 계획이 마음에 드는지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습니다. 덩달아 남편도 그렇게 하라고 맞장구 치고요. 결국 어머님은 별 말씀 못하시고 저희를 보내주셨어요. 싸던 가방을 들고 나서는 동서 얼굴이 그리 해맑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왠지 통쾌했고요. 저희는 호텔에 가서 신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우나도 하고 룸에서 영화 보며 룸서비스도 즐기고 1박 2일 동안 호텔 안에서 진짜 푹 쉬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어보니 그날 정말 가건도 아니었대요. 시어머님은 음식을 하다가 성질이 나셔서 방에 들어가 버리시고 아들 둘이서 음식을 했는데 모양도 맛도 다 이상해서 명절 당일 떡국만 끓여서 제사 지내고 먹었다더라고요. 시아버님도 언짢으셔서 시어머님께 타박하시고요. 여튼 며느리 둘이 없다고 엉망진창이 되었다네요. 그날 그 일이 있으므로 시어머님은 동서에게 말하는 걸 조심하시게 됐어요. 도련님도 그날 시어머님께 속 얘기를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질려서 도망가 버리면 평생 엄마가 자기 책임지고 살라고요. 아마 시어머님도 뜨끔하셨을 겁니다. 여튼 그날이 계기가 돼서 저희 시댁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명절이나 제사가 돼서 음식을 준비하게 되면 며느리 아들 구분 없이 다 같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더 이상 동서 뒷담화를 안 하게 되셨고요. 현재 동서는 2호점 매장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여전히 똑부러지게 잘해서 본사에서도 인정을 받았네요. 지금은 도련님과 힘을 합쳐서 시어머님 댁에서 독립을 했는데 이제야 신혼을 맞은 것 같대요. 그래서 둘이 깨소금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현재 제가 임신을 해서 출산을 앞두고 있어요. 계속 아이가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아이가 생겨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몇 달 뒤면 아이 엄마가 되는데 저희 가족이 어떤 모습으로 또 살아갈지 정말 기대에 살고 있는 요즘입니다.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네요. 혹시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며느리가 못마땅해 꿍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명절부터라도 너그럽고 현명하게 며느님들을 대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우리 며느리들도 시댁에서 칭찬받으면 서로 더 잘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럼 모든 가정이 편안하시길 바라며 명절 기간 동안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